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살고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는 뉴욕 아재 부동산 전문가 김필립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부동산 전문가라고 늘 얘기해 오는데요. 부동산을 하기 전에는 건설업에도 종사했었고 부동산 임대관리,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 다양한 일의 부동산의 서비스업도 거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건설회사로 시작했는데요. IMF 때기 때문에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 마지막에는 2048세대 아파트에 시설 관리를 다 했고요.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 걸릴 정도로 고객 클레임 시달리면서 하자 사무소도 운영하고 나중에 소송까지 마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계 부동산들이 진출하고 다양한 쪽에 좋은 서비스를 많이 보게 됐어요. 나도 선진화된 곳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 유명한 디벨로퍼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로 뉴욕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부동산 개발 과정을 수행을 했는데 다이내믹한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부동산이 실제로 개발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꿈에 부풀어서 한국에서 시행하는 용산 개발 사업이라는 40조짜리 사업의 PM으로도 종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운이 좋아서 부동산이 활경기라 많은 것들이 다 오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어서 뉴욕에 다시 돌아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350억짜리 단독주택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채에 350억 없지만 미국에는 350억이라는 숫자가 그리 높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한 가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2008년도 이후로 저희가 개발하던 사업들의 많은 하청업체들이 쓰러지고 또 바뀌고 나중엔 결국 그 하청업체 조직들을 떠안아서 직접 공사까지 수행해야 되는 단계가 됐는데 엄청 고생을 하는 저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시기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한 리서치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아주 보수적으로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컨텐츠를 자기가 만들어서 직접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가더라고 결론이 좀 다다랐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제 회사를 만들고 무엇을 하지 하고 고민을 할 때 두 가지만 해야 되겠다. 하나는 내가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가 부동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짓고 그 다음에 임대하고 운영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짓는 과정에서 꼭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들이 부동산을 사는 땅값 그리고 건물을 짓는 건설비 그리고 얼마의 임대를 놓을지 하는 임대료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넣으면 내 임대료가 더 높아지고 거기에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내 부동산의 운영비가 낮아지는가 하는 좀 더 세밀한 과정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컨설팅으로 해오면서 한국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게 됐고요. 우연한 기회에 여러 기업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현재는 몇몇 기업의 자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제 부동산 운영 컨텐츠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텐츠를 만들고 건물의 효율을 높이는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참 마음에 딱 와닿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건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식당으로 치면 주방에 해당되는 기계실, 그리고 사람들이 근무하고 마시고 하는 근무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자기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로비나 입구로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건물 기계실에 들어가는 여러 효율을 좀 높여서 실제로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먹거나 이런 공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계획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비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설 때 첫인상을 좌우하는 정성적 요소, 로비에 아트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벤트가 벌어지게 한다든가 해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기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에서 온 필립이라는 사람이 때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들보다는 하나의 좀 일반론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부동산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다양한 요소로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같은 에너지 요소도 부동산의 한 요소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필요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다루는 일들도 부동산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가 보는 부동산은 어찌 보면 다 돈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보게 해드리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예전에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잠깐 일주일 정도 스쳐가는 그런 나의 고국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한 2년 전서부터는 고정적인 컨설팅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의 김정은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를 하다 이런 것들을 결국에 알리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매체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알리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매체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 김정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류는 도시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요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돈만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금융위기로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유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유동성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어떤 부동산과 상관없이 다 오르게 되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마치 주식처럼 어제 샀는데 바로 오늘 1,000만 원이 오르고 또 내일 샀는데 내일 사면 바로 그 다음날 1,000만 원이 오를 것 같은 기대 심리를 심어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이 마치 식당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주방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그걸 만들었던 여러 기획자들이 있어야지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도시를 만드는 곳 또는 부동산을 만드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한국에서 부동산은 미국에서의 부동산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를 해도 바로 옆집에 나와 똑같은 업종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 취직을 하려고 해도 바늘구멍까지 취업문이 좁고 도시가 작고 도시에 비해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용부림을 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상업공간들이 그런데요. 그런 상업공간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가거나 매일매일 힘들지만 어떻게 파이팅을 해나가는지를 보면 저희도 하나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아재 김필립이 이야기를 알려드렸는데요. 김필립이 전하는 SPI 상업부동산 TV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아재 김필립이 전하는 SPI 상업용 부동산 TV는 첫 주제로서 미래의 리테일을 다루고자 합니다. 미래의 리테일을 다루는 이유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리테일입니다. 즉 상업공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거리에 있는 가게, 도심 속에 있는 하나의 카페, 이 모든 공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법이 변했고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많은 물품을 오더하지만 반대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주목한 한 가지의 트렌드는 로봇입니다. 어찌 보면 로봇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차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로봇을 따뜻한 요소로 또는 사람과 협업하는 요소로 또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다양하게 로봇을 해석하고 로봇을 공간 안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미래의 리테일 주제하에 로봇을 주제로 한 카페 또는 로봇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다양한 만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들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로봇 카페 시리즈를 주목해 주시고 꼭 구독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는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